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것들이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자녀에게 주면 안 되는 것들과 그 이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경제적 지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있을 때 다 해줘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자립심을 빼앗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벌어본 경험이 없는 자녀는 돈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면 평생 독립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의 해결책.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해 줄게.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다만 생각하게 할 뿐이다. 자녀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주면 자녀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자녀를 성장시킵니다. 부모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은 지혜는 어떻게 얻으신 건가요?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겠죠? 자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편들기.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편들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 선생님이 잘못 본 거야.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반응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과 자신감 사이의 균형이다.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자녀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능력이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부모가 항상 편을 들어주면 자녀는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의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 과도한 기대와 압박.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도한 기대와 압박입니다. 넌 꼭 성공해야 해.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되어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압박 주신 적 있으신가요? 랄프 wal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이 있다. 과도한 기대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부모의 꿈과 자녀의 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성공의 기준은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자녀와의 비교. 다섯 번째는 다른 자녀와의 비교입니다. 형은 이랬는데, 동생은 저렇게 잘하던데, 옆집 아이는 벌써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에게 나무 타기를 시키면 평생 바보라고 느낄 것이다.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각자는 고유한 재능과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녀와 비교하세요.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섯 번째, 선택의 자유 박탈.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 정해줄게.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부모 말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나요?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자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이다. 선택의 기회를 빼앗으면 자녀는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세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귀중한 학습입니다. 자율성을 기르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준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마 답답하고 주체성을 잃은 기분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일곱 번째, 과도한 보호. 일곱 번째는 과도한 보호입니다. 위험해, 하지 마. 다칠 수 있어. 엄마가 대신 해줄게. 이런 말로 자녀를 과보호하시나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이란 대부분 미신이다. 인생은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과도한 보호는 자녀의 도전 정신을 빼앗습니다. 작은 실패와 상처를 경험해야 큰 실패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면 세상의 바람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적당한 시련과 경험이 자녀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 부모의 미완성된 꿈. 여덟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모의 미완성된 꿈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 걸 내가 해야지. 우리 집안의 한을 풀어야 해. 엄마의 꿈을 이뤄줘. 이런 부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꿈을 가진 독립된 존재이다.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고유한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부모의 미완성된 꿈은 부모가 스스로 완성하거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세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감정적 의존. 아홉 번째는 감정적 의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엄마는 너밖에 없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엄마를 버리면 안 돼. 이런 말로 자녀를 붙잡으려 하시나요?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감정적 의존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고 독립을 방해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0번째, 과거의 실수 반복 언급.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또 그 실수하는구나.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언급하면 자녀는 위축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자녀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지금까지 자녀에게 주면 안 되는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둘째, 적절한 거리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내심입니다. 자녀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넷째, 모범입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라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도 성장하는 존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부모가 되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가는 중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바꾸려는 의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결과이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자녀에게 준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지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만들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를 늘리세요.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둘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셋째,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간섭하는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넷째, 자녀의 성장을 인정하세요. 아직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장한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자녀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참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 자체가 좋은 부모의 증거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주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